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움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십니까. 남북이움 프로젝트 한 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한송이 씨 벌써 3월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성큼 다가왔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3월부터 봄이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한 4월 돼야 되죠? 네, 4월부터 봄이라고 말하죠. 네. 북한에서 이제 봄이 되면은 가장 생각나는 노래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북한의 봄날이면 또 가장 생각나는 노래가 네. 진달래 꽃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자, 5, 6, 7, 8.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참 정말. 방송 잘합니다. 툭 건드리면 툭 나오네요. 네네. 우리는 뭐 봄 하면은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만 요즘 네. 이제 젊은 층에서 봄 하면 대표적인 노래가 또 바로 이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노래 한번 띄워드릴게요. 로이킴 봄 봄 봄. 네, 로이킴의 봄 봄 봄 듣고 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바란 만큼 결과는 썩 좋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분과 함께 한밤 뉴스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시작할게요. 네, 오늘 한뼘 뉴스를 위해서 나와 주신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탈북민 1호 통일학 박사입니다. 주승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 대단하시네요. 박사학위는 언제 받으셨는지요? 네, 저는 몇 년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럼 뭐 논문 표절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거 아주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 한송이 씨랑은 좀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두 분이. 네, 그렇죠. 이제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같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주승현 박사님은 우리 그 탈북민들 중에서도 가장 이 지식이라던가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른선 걸고, 장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당 PD 김혜민 PD가 네. 이 코너를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전문성 확 올려봤어요. 박사님을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박사학위를 이제 한국에서 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 그 북한에서는 언제 건너오게 된 거죠? 네, 저는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만 마쳤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 군인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대학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학위를 취득했죠. 전공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학부 전공은 정치 외교학이고요. 네. 그리고 박사는 이제 통일을 전공으로 해서. 야, 그럼 요즘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겠군요. 요즘 이제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저도 좀 더 연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이제 전문가신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 주상현 박사님은 북한에서 아까 군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직업 군인이었던 거죠? 직업 군인이라기보다는요. 북한은 이제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남성들은 다 군대 다녀와야 해서요.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군인으로 6년간 군복무를 하게 된 거죠. 거기 있다가 이제 한국에 넘어온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 어떤 연유로 넘어올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군복무 도중에 네. 이제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을 했고요. 군인 신분으로? 네, 사실은 와. 제가 이제 비무장지대 북한군 군인으로 군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했어요? 네. 어떤 역할을 하셨죠? 저는 이제 북한군 쪽에서 방송 담당 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심리전. 네, 그렇습니다. 야,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저랑 겹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와, 네. 총뿌리를 겨눴던 관계인데
지금 이제 마이크 앞에 이렇게 같이 서 있네요. 맞아요. 몇 같은 년도? 자리에서. 네, 몇 년도에 근무하셨죠? 저는 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딱 그때 근무했어요. 진짜요? 아, 우리 적군에서. 거짓말이 아니죠? 정말입니다. 언제나 팩트로 갑니다, YTN은. 아, 야,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이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GOP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아, 네. 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다른 데서 군사 복무는 했지만 동기나 네. 같네요. 아니죠. 그때는 이제 정말 적대적 관계였죠. 적대적 관계. 예.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면은 이제 그쪽에서 넘어오는 그 방송 소리. 아, 솔직히 그 잘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네. 웅웅 했는데 네. 그걸 항상 이제 들으면서 근무를 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북측 대남 방송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보통 내용이 어떤 거죠? 저희 때는 대부분 방송 내용은 이제 체제 선전, 그리고 남쪽의 어떤 민주화 세력의 활동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네, 방송을 내보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내려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었고요. 네. 그 군복무 중에 아버지께서 좀 안 좋게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고 또 제가 사실 그 사병 군복무를 하고 있었지만 좀 직업 군인을 좀 목표로 뒀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내부적으로 좀 뭔가 좀 얽혀 있었던 네, 그렇습니다. 일이 그래서 있었군요. 한국 가서 좀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보고자 그러면 그 탈북은 군인 신부로 온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오는 거죠? 뭐 그 대부분 4만 2천 명 탈북민들은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 그렇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국소수이긴 하지만 저처럼 휴전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휴전선을 넘어왔습니까? 와, 진짜. 그렇죠. 대박이다.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를 했었으니까요. 굉장히 그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휴전선을 넘어왔다고 하면 네. 뭐 다른 탈북민들보다 더 위험하지 않냐 그런 위험하죠. 질문도 받는데 저는 사실은 경우가 어찌 됐건 뭐 중국을 통해서 오든 휴전선을 넘어오든 그 생사의 어떤 무게 그리고 사선은 똑같다 그렇게 좀 얘기하는 편이죠. 그러면 주승현 박사님 혹시 이제 넘어올 때 당시에 한 몇 분 정도 걸렸어요? 저는 그때 그 북한에서 남측까지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와, 아니 재단 그러면 시간 넘어올 걸리네요. 때 보면은 북한군한테도 타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남한으로부터도 그런 적군의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 좀 속된 말로 이제 재수가 안 좋으면 네. 예, 좋지 않으면 이제 남북한 모두의 총에 맞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요. 네. 뭐 다행인 것은 제가 6년간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를 했고 또 제가 군복무했던 지역이나 남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좀 성공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 자세한 그 과정은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낮에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저처럼 이제 밤에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 경비병들에게 발각될 수 있는 단점이 큰일 있지만 나죠. 좀 이제 시야가 확보됐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밤에는 반대로 이제 남북한 모두에게 5인 사격을 받을 수 그럼요. 있는 단점이 있지만 밤이라는 이제 야간을 이용을 해서 자신을 이제 감추고 넘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그 야간을 선택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야간이다 보니까요. 네. 그 혹시 이제 저를 오인하고 네. 이제 총격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군 입장에서는 오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근데 이제 뭐 조가가 잘 식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남측으로 이제 접근하면서는 공중에 계속 총을 쏘며 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서로의 약속입니까? 무언의 약속이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규정보다는 그게 하나의 비무장지대의 갈래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최전방에서 근무를 그럼 했습니다만. 이제 GOP여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GP를 네. 통해서 넘어오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박사님 넘어올 때 총도 갖고 오셨나요? 뭐 일단 자신을 좀 지켜야 하니까 제 무기는 가지고 오면서 이제 총을 발사하며
오게 된 거죠. 아, 그럼 이제 GP에 도착해서 나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지 어떤 적군이 아니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네, 공중에다가 이제 쏘면은 네, 거기서 네. 그렇게 받아들여 준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아, 네. 와, 진짜 마치 신기하다. 진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다 처음 이제 제3국을 통해서 건너오는 얘기는 많이 맞아요. 들었습니다만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건너왔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와, 대단한 용기입니다, 정말. 특히나 그 빈무장지대 넘어오시는 그 군인들은 뭐 이렇게 흰 수건 같은 걸 이렇게 흔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네,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전쟁사에서 아. 내가 이제 기순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었죠. 그렇군요. 네. 야, 굉장히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면 그 총 갖고 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반납을 해야죠? 네, 반납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탈북민들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 보호 대상으로 똑같이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 귀순의 의사로 왔는지 아니면은 어떤 간첩,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장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1차적으로 그런 이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하나원이라는 정착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렇군요. 네, 편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목숨을 내놓고 이제 건너오게 됐는데 막상 또 남한으로 와보니까 이 남한의 생활도 녹록치 않고 너무 차가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분단 국가이면서 또 냉전 어떤 상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 쪽에서 온 사람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감정은 그렇게 이제 잘 돼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또 20대 초반에 왔고 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뭐 다른 탈북민들도 어려웠겠지만 저 또한 이제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었던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겠죠.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탈북민들이 오면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이용 많이 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 그 보수 쪽에는 약간 좀 이제 북한 쪽을 이제 약간 좀 욕해줘야지. 예, 욕해줘야지 또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이제 진보는 또 이제 막 욕하면은 또 외면하는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 탈북민들이 그런 희생양이 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출신 지역이 북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통일 국가가 아니고 분단 국가에서 서로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출신들이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원하는 그런 어떤 진영들도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여기에서의 생활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어찌됐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는 뭐 처음에 와서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일식집 같은 데서도 그 배달 일도 하고. 서빙?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대입 준비를 하고 대학에 들어갔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사실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죠. 네, 뭐 제가 지금도 공부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습니까? 북한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안 했었던 네. 그런 거여서 사실 뭐 대학에 들어갔지만 남들보다 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고생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니, 공부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그러니까요. 받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살 길은 공부해서 네. 접근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나 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로 지속했죠. 참 우리 한송이 씨도 공부하면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박사님처럼 그 탈북민들이 좀 공부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이렇게 딸리는 거 맞거든요, 지식이. 근데 그러니까 교육 체계가 다르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우리 주수면 박사님은 그 제일 중심에 있지 않나. 근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정작 공부를 시키면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좀 맞는데요. 네, 시켜봐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렵게 건너왔는데 남한에서 삶도
녹록치 않고 결국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니까 영화 배우 경력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아, 영화 배우 경력은 아니고요. 아, 이거 아니야. 왜 네. 딱 봐도 아닌데. 네. 그 저거였습니다. 그 엑스트라. 아,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로 엑스트라도 사극 같은 거. 아니요. 그 영화 현장에서. 아, 영화 현장. 네, 엑스트라도. 본인이 함께 했던 영화, 우리가 알만한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유명한 영화죠. 뭐 태국기 휘날리며. 와! 네, 저 그거 봤어요. 웰컴 투 동막골. 아, 웰컴 투 동막골? 네, 그리고 거기는 어때? 북한 병사로 나옵니까? 거기는 자문을 좀 했었고요. 아, 자문 역할. 그리고 흥행에는 좀 실패했지만 예전에 그 DMZ 비무장지대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엑스트라나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왜냐하면 대학생은 이제 그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짬짬이 이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거죠. 정말 그 남한에 와서 정말 그 많은 체험을 하신 것 안 같아요. 해본 게 없습니다. 네. 참 이렇게 어렵게 정착하셨고 송희 씨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정착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아주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다 본인이 가진 어떤 재능이겠죠. 재능 플러스 약간의 뻥. 예, 이런 게 지금 방송에서는 아주 값어치 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자, 탈북민 1호 박사. 주승현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책을 또 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환자라는 제목의 책을 냈고요. 아무래도 제가 뭐 통일 연구자인 동시에 또 분단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좀 가지고 있던 부분을 좀 엮어서 책으로 냈었습니다. 어떻게 책은 좀 잘 나갔습니까? 네, 생각보다 뭐 탈북민이 쓴 책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간 편이고요. 또 뭐 책 잘 팔리는 게 뭐 개인적으로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네. 또 그것을 또 공유해주고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한 거죠. 네. 우리 한송희 씨는 당연히 이 조난자들 읽어봤겠죠? 아니요. 제가 아마 공부를 못해서. 바쁘셔서. 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우리 그, 주승현 주승현 박사님이랑 강의 같은 걸 한 몇 번을 가봤어요. 아, 강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저도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솔직히 북한 탈북민들이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뭐 차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가끔씩 적게 받을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그 이제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되는 일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잘 정착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최고로 성공하신 분은 우리 박사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올 때마다 다 이 사람이 최고로 성공했다고 아니, 그래요. 저는 솔직히 우리 박사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이분이 해요. 1등이죠? 네, 그럼요. 앞으로 다른 사람 나와도 다 2등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박사님이 없어요, 솔직히. 북한에서 박사는 거의 상위 1%이기 때문에. 아, 북한에도 박사 학위가 있습니까? 박사 학위가 있긴 한데요. 네. 우리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많지는 네, 않고요. 네. 저희는 뭐 한국은 1년에 뭐 10,000명씩 배출을 하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국가가 그것을 잘 조절해서 많으면 수십 명 정도여서. 그렇죠. 그래요. 네, 네. 진짜 엘리트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북한에서 박사님을 보기 힘들어요. 근데 다 평양에만 계셔가지고. 아, 박사들은 또 다 평양에만 네. 있군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주승현 박사님 모셨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우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탈북민 박사 주승현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누구보다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사실 많은 기대를 했었고, 맞습니다. 저도 뭐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 밤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기대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쪽 문제를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올해로 분단 74년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뭔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분단 상황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떤 대치 국면을 봤을 때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차분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도 지금 하나의 어떤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사실 이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실망이 크고 네. 슬프기까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화도 나고. 네. 그러니까 합의 이 결렬이란 말은 저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유예 정도로 네. 조금 그래도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서로가 안 맞았던 겁니까? 네, 뭐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은 회담의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그렇고 또 북한이 그럴 텐데요. 사실은 미국이나 북한 양쪽에서 회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네. 또 이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회담에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로 기대치가 저는 1차적으로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이제 비핵화를 얘기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 아시겠지만 영변 핵시설은 390개가 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럼 뭐 보도에 의하면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것을 자신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죠. 폐쇄를 하면 비핵화의 이제 그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 상응한 것을 미국 보고 달라고 했을 텐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영변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니었군요. 영변이 이제 플러스 알파를 원했는데 그것이 서로의 어떤 그 의견들이 있었고 또 서로의 어떤 기대치가 좀 어긋났던 부분이 이번 결렬이었던 결과가 아닐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핵심은 듭니다. 이제 비핵화,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인데 네. 비핵화 이 단어는 짧지만 여기에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고 네, 너무 틀리다고 할 수가 상응 있죠. 조치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달랐던 건데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물밑에서 이미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뭐 외교 협상을 보면요. 네. 대부분 실무자들이 그것을 이제 다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발표만 하는 것이 네. 지금까지 이제 협상의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북미는 지금까지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동안의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뒀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희망을 가졌던 것은 부족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정상들이 만나서 나머지를 통크게 이제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터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네. 정말 잘 되기를 바랐거든요. 네. 맞아요. 그 1차 때도 그렇고 네. 2차 때도 이렇게 성과가 없으면은 요즘 그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실망하지. 네, 엄청난 실망과 그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말 북미 너무 안타깝네요.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우리 또 한송희 씨가 전문가입니다. 그 KBS에 거기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앉아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네. 이 합의 유예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매우 저는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그 이 합의에 있어서 뭐라도 조그만의 그 성의가 보였더라면은 그나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북한 주민들도 많은 가능성을 열어놨을 텐데 네. 두 정상 간의 그 합의에서 아예 합의를 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실망감이 저는 컸던 것 같아요. 네, 전문가치고는 별 내용이 안 나오네요. 네.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감정적으로도 어떻게 좀 상했을까요? 아니면 그 감정 문제는 그래도 좀 가까운 관계 유지하고 네. 그냥 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틀어진 겁니까? 감정적인보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감정은 누가 이제 삐친 거 알아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건 국산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많이 부추겨나 봐요. 네. 네. 이렇게는 안 돼요. 더 해요, 더 해.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되지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누가 뭐 해봅니다. 삐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잘 삐치는 성격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열차 타고 베트남까지 갔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확실하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려고 간 거거든요. 아, 그렇죠. 뭐 중간에 삐치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갔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자기만의 그 카드를 내놓으려고 갔는데 그 카드가 이제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다고 봐야죠. 네. 전문가 치고는 크게 뭐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네요. 우리 저 박사님. 네, 이제 중요한 것이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다 바라고 있고요. 네. 사실은 실제적인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저는 우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도 의지가 있긴 합니까? 그렇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아주 뭐 네, 충만하겠죠. 네, 네. 그 상응 조치, 그러니까 제재 완화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비핵화만 된다면 네. 다 그 상응 조치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다 충분히 얘기가 있군요.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법이 틀린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포괄적인 어떤 이제 비핵화 그 이후에 이제 동시적인 접근이고요. 북한은 반대로 이제 단계적인 접근과 이제 동시적인 어떤 해결을 얘기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향후 어떤 우리가 이제 추후 협상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이제 정상회담 통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겠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좀 우리가 차분히 그러한 것들을 좀 지지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주고 조금씩 받고 이런 전략을 생각을 했다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딱 비핵화 그러면 내가 확실히 제재 완화 요런 차이라는 겁니까? 간단하게 네, 얘기하면.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차이였던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좁혀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 협상의 방법뿐만 아니라 네. 실무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협상이 톱다운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본인들이 어떤 우지와 결정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네. 서로 돌아가서 좀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에 대한 어떤 선택을 현명하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참 그 자리에서 네. 아주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생각하기를 확실한 그런 비핵화라던가 그리고 제재 완화라던가 이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나 판을 또 뒤집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이제 극적인 타결을 위해서 약간 쇼적인 요소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그건 아니었고요. 아니고요. 다만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보따리를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풀어봤더니 본인들이 원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보도에 따르면은 영변 말고 트럼프 입장에서 영변 말고 그 다른 것도 있잖아. 내가 잘 알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놀랐다. 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네. 그게 이제 결정적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그러한 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서 충분히 얘기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북한의 입장, 특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연변을 가지고 잘 포장을 하고 이것만 잘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점이 어긋났던 거죠. 그렇구나. 얘기를 나눌수록 앞으로도 좀 뭔가 답답한 느낌이에요.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렇게 입장차가 있는데 이거 어떤 아주 절묘한 신의 한 수 없습니까? 박사면 이런 것도 풀어내야죠. 뭐 제가 사실은 북한 핵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1년 좀 넘게 그 북한 핵을 가지고 숨가쁘게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은 분단 문제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사실은 핵 문제가 1년 아니면 그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이제 큰 기대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마침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중재자 그리고 촉진자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제 한번 우리 정부의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가속화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좀 실망하고 탄식하지만 그 뒤에 어쩌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응원하고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아, 우리가 왜 이제 마음이 급했냐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재선을 노리는데, 요 한반도 문제를 잘 이용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딱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기라고 판단해서 우리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금 욕심이 과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올해도 있고요. 또 그렇죠. 이제 내년도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네. 충분히 좀 좋은 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커지고 또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있지만은 아직 그 기회가 아직 안 왔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급속도로 빨리 가는 것보다는 네, 숨을 좀 쉬면서 거르럽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죠. 긍정적이시네. 달리기를 급하게 했다가 심장파막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심장까지 갑니까? 사실, 저는 진짜, 연인과 헤어진 것보다 네.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나고 놀라고 슬프고. 맞아요.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짝에서 우리 그 최욱 씨 들어오는 걸 보니까 얼굴에 검은 구름이 잔뜩 가득해요. 끼었더라고요. 네. 진짜. 안타깝네요.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여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희망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가장 잘된 분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렇죠. 네, 주승현 박사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그 협상에 대한 그 나중에 그런 데미지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또 우리 그 고향 친구인 성인 씨도 보고 또 평소에 제가 굉장히 이제 처음 뵀지만 최욱 씨. 네.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고 또 즐거운 그래요?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사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주승현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네, 이번에는 제가 우리 한송이 씨에게 배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한송이 씨만 알고 있는 북한의 이모저모 오늘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또 저에게 가르쳐 주실 건가요? 오늘은 3월 첫 날이고요. 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끝났잖아요.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도 아직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명산을 미리 가보려고요. 북한의 명산은 너무 많지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금강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금강산 근데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학교 때 가봤습니다. 왜요? 그 학교 때 이제 저희 그 고모네 집이 네. 금강산 쪽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고모네 딸이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북한 사람들이 금강산 여행을 많이 갑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제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그렇습니까? 오거든요. 네. 대체로 어느 나라 쪽이 많습니까? 중국. 중국에서 네. 금강산을 보러 많이 오는군요. 많이 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명산 어떤 것들을 소개해 줄 건가요? 네, 북한에서는 외부의 공개가 많이 안 돼서 더 신비롭기도 하지만 사람의 손이 덜 타서 자연의 그대로 모습이 더 많은 순수한 모습이 자랑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5개 산을 뽑아봤어요.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개인적으로 이름 들어본 산은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백두산, 금강산밖에 없네요. 네. 이 5개를 뽑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유명합니까, 북한에서? 북한에서 제일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그 절경이라던가 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잘 알려진 산이 이렇게 5개 산입니다. 그렇군요. 네. 금강산은 갔다고 하셨고 백두산 가봤습니까? 백두산은 제 고향이에요.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네. 성이 고향을 갔다 온 거예요. 백두산은 어때요? 그 백두산은 네. 우리 그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름 있는 산인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 학생들한테는 백두산이 매해마다 김정일을 따라 배우는 그런 학습회를 해가지고 네. 능길행군이라고 계속 가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그 백두산은 최고의 명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최고는 백두산입니까? 그렇죠. 그 중에 최고는 백두산이군요. 네, 제일 높기도 하고 백두산의 그 또 장엄함은 어마어마하군요. 기가 막힙니다. 중국에서 보는 백두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에서 보는
그 절경이 더 기가 막히군요. 아,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와. 그 백두산은 이제 그런 또 설화가 있어요. 그 지명이 대박산, 태백산 등으로 불려왔는데요. 백두산이 된 것은 머리가 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흰 백자에 머리 두자. 네, 백두산 하면 떠오르는 것은 천지이고 그렇죠. 또 천지를 둘러싸고 최고봉인 장궁봉을 비롯해 천지로부터 500m 내외에 봉우리가 16개가 연이어 있다고 합니다. 네, 가본 것 치고는 글을 너무 읽으시네요. 아, 여기 대본을 써줬는데요. 네. 제가 직접 말하면 더 잘 말할 수가 아니, 있거든요. 본인 이야기를 하셔야지. 마치 안 가본 사람 같잖아. 아, 백두산은 네. 이렇게 뭐 10km 이걸 다 떠나가지고 다 떠나야 됩니다. 백두산에 가서 딱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그렇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그게 바로 백두산의 해돋이에요. 아. 우리는 이제 뭐 새해가 되면은 해돋이 보러 동해바다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새해가 되면 북한은 새해가 되면은 해돋이 보러 백두산에 갑니다. 아. 백두산 정상에 딱 올라서서 네. 이제 해돋이 뜨기를 기다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해돋이가 진짜 거짓말 아닌데 내 발 밑에서 싹 올라오는 야, 발밑에서. 해돋이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와. 백두산은 특히나 이제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보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날짜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백두산에 갔잖아요. 네. 그때 이설주 여사가 이야기하기를 정말 백두산 그러니까 위인이 오셨기 때문에 백두산 날씨도 알아봐줬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할 때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만큼 그러면은 북한 날씨가 네. 백두산 날씨가 이렇게 조화롭다 이 말씀 드리고 네, 싶어요. 변화무쌍하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시간 관계상 금강산만 잠깐 들렀다 갈까요? 금강산은 이제 이름이 다 다르다고 네, 퀴즈로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네네, 봄의 금강산이라고 부르죠, 봄에.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례산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산의 자랑 우리가 모를 만한 거 이 원고 읽지 마시고 네, 본인이 가봤을 때 네. 정말 이건 알려주고 싶다는 거 하나 짚어주시죠. 저는 금강산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가을에 가는 걸 가장 추천을 하거든요. 가을이 최고군요. 네. 그 중에서 그 금강 가을은 이제 풍악산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 가을의 그 금강산, 풍악산. 네. 풍악산은 그야말로 그 단풍이 엄청 물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의 단풍의 서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단풍의 서원이 노래가 딱 나오면은 항상 금강산이 배경으로 해서 나와요. 그만큼 북한의 그 금강산은 가을 그 풍악산을 봐야지. 여기가 바로 금강산의 제일 그 가을산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단풍이 붉게 물든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루빨리 이 금강산 관광이 좀 재개가 됐으면 네.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도 가을에 한번 네. 보고 오겠습니다. 금강산에 가서 또 이제 신라면도 끓여 드시고요. 그거나 불법이겠죠. 아니에요. 끓여 먹을 수가 있어요.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또? 북한에는 그 끓여 먹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야, 정말 거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 조금 좀 더 보태자면 네. 칠보산 아시나요? 칠보산. 네, 못 들어보셨나요? 네, 아까 잠깐 들어봤죠. 칠보산은 그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때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님한테다가 칠보산 송이버섯을 한 톤 이상 정도를 맞아. 선물로 보냈잖아요. 그 칠보산이었군요. 그렇죠. 아. 칠보산은 송이로 유명하기 때문에 칠보산에 딱 구경을 가면은 칠보산 송이 이거를 또 딱 드시고 오면은 그야말로 으뜸이죠.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한송이 씨한테 북한의 명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배울수록 자꾸만 더 가고 싶어지네요. 자, 다음 주에도 제가 모르는 이야기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악동 뮤지션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이노소어.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남북이움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